안녕하세요, 잡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 및 미스테리한 사건들에 대해 크게 여러 편에 나누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9년 11월 13일 일본 나고야시 니시구의 3층짜리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당시 32살의 디카바 나미코였습니다. 나미코는 11월 13일 오전 11시경 남편이 사토루를 출근시키고 아들과 함께 병원을 다녀오고 난 뒤 11시 50분경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 현장은 텔레비전이 켜진 채였고 청소기가 현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청소를 하던 도중 찾아온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증언들을 들어보면 나미코 집안에서 심하게 다투는 듯한 소리와 오후 1시경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아파트 주민의 증언과 비슷한 시간쯤 주차를 하던 주민과 다른 주민이 나미코의 집에서 장롱같이 큰 물건을 옮기는 듯한 커다란 소리가 들린 후 누군가가 계단을 달려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나미코의 친구가 전화를 계속해서 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난 2시 30분 나미코의 집주인이 자신이 딴 감을 세입자들에게 주기 위해 나미코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집주인은 나미코를 계속해서 불러보지만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보통 지금 집에 아무도 없나 보다 하면서 돌아가기 마련인데 사람의 촉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항상 집에 있을 시간에 왜 인기척이 없는지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은 집 문을 강제로 열고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간 집주인은 현관 정면 복도에서 거실 쪽으로 쓰러져 있는 나미코를 발견합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살펴보니 나미코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시체는 엎드린 상태에서 입 주위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예리한 칼로 목을 수차례 찌른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미코의 손엔 범인의 공격에 저항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 사망 추정 시간은 정오에서 주민들이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오후 1시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피해자 나미코가 쓰러져 있는 건너편의 탁자의 의자에 나미코의 2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범인은 아들 앞에서 나미코를 살해한 후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나미코의 당일 행적에 대해 조사를 착수합니다. 남편은 오전 9시경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어느 시점에 누군가와 다투는 큰 소리가 났다라는 증언이 있었죠. 그 후 나미코는 아들과 병원을 갔다 왔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후 나미코의 행적입니다. 남편이 출근하던 9시경 남편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이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거다 라는 통화를 하였고 이후 9시 30분쯤 나미코 집에 택배기사가 방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9시 30분 전에는 나미코가 병원에 출발을 한 듯 합니다. 병원은 나미코의 아파트에서 자전거로 약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나미코와 가까운 사이였던 병원 간호사가 집으로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30분 정도가 더 지난 시간인 11시 10분경 나미코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택배기사는 9시 30분경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9시 30분 전에는 집을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전거로는 5분밖에 걸리지 않을 병원을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왔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2시간 동안 나미코는 무엇을 했냐는 거죠.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오면 집안에는 혈흔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혈흔이 발견된 곳입니다. 혈흔은 나미코의 머리 주변, 현관 정면의 복도에서 화장실로 이어지는 곳, 그리고 현관 정면 복도에서 문 앞까지 이렇게 3곳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혈흔의 형태와 그리고 집의 상태로 미루어 봤을 때 나미코가 집에 있다가 누군가가 방문을 하여 문을 열어줬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온 범인이 현관에서 갑자기 나미코를 공격해 살해한 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집을 나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 화장실 세면대에서 피를 씻은 흔적이 발견되었죠. 또한 경찰은 나미코의 집 현관 깔개에서 피가 묻은 신발 자국을 발견하는데 이것이 범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제의 24cm 사이즈의 구두를 신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찾은 혈흔의 혈액형은 B형이었는데 나미코의 혈액형과 달라 범인의 혈액형으로 추정했습니다. 혈흔을 통해 범인의 성별 또한 밝혀졌는데요. 놀랍게도 범인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마 범인은 사건 후 아파트 주변에서 500m 떨어진 이노우 공원 근처 화장실에서 피를 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미코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본인 또한 상처를 입었던 것이죠. 그리고 범인이 손을 씻을 때 이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손에 피를 흘린 채 공원 쪽으로 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또 사건 직후로 추정되는 12시 15분경 피로 붉게 물든 팔을 누르며 험한 얼굴로 걸어가는 여자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격 5분 뒤 동쪽 300m 떨어진 장소에서 팔짱을 낀 모습으로 걷는 검은 파마 머리의 여자를 목격했다는 목격자도 나왔습니다. 평소 나미코는 방문객이 오면 미리 집 베란다에서 현관을 확인할 정도로 주의 깊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은 아무런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어준 걸로 봐선 범인이 친하게 지낸 누군가일 확률이 크고 어떤 트러블로 인해 충동적인 살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나미코의 집에선 범인이 어떤 것도 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품이나 돈을 목적으로 했다면 집안 내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사라졌을 텐데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바로 급하게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달려온 남편이 집안에서 발견한 유산 음료였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 음료는 빨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구멍을 내서 마신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신 음료의 일부가 현관에 뱉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마시다가 현관에 뱉은 거죠. 남편은 난생 처음 보는 음료였고 나미코 집에선 어느 누구도 그 음료를 마시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이 음료는 범인이 가져온 걸로 추정되는데 음료를 조사해보니 이 음료는 나미코가 살고 있었던 니시구가 아니라 니시구에서 35km나 떨어진 니시미카와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아마 범인은 니시미카와 지역 사람이거나 니시미카와와 관련이 있지 않냐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후에 한 일본 방송에서 전 FBI 요원 출신의 프로파일러가 이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의뢰한 것을 토대로 하면 범인은 나미코와 알고 있던 사이고 나미코가 평소에 직설적인 성격이라 이런 언동에 상처를 받아 나미코에 대한 분노가 누적되어 있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 폭발한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범인은 가까운 지인 중에 있다고 했고 1999년도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시대적 기술력이 부족해서 여러 증거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경찰과 프로파일러들이 추리한 범인은 연령 40에서 55세 정도의 여성, 혈액형은 B형, 신장은 160cm, 파마머리에 어깨까지 기른 머리, 굽이 높은 240mm 사이즈의 한국제 여성용 구두를 신은 것으로 추정했죠.
사건이 벌어진 지도 20년이나 더 지났지만 아이치현 경찰 조사부는 장기 미제 사건이 된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2014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고 하죠. 늦더라도 범인이 잡히면 죗값을 받게 할 수 있죠. 남편인 타카바 사토루는 1년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남편은 이런 말을 했죠.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범인이 잡힐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꼭 범인이 잡혀 돌아가신 분의 한을 꼭 풀었으면 합니다.